자, 페이지 78페이지 이제 지적 공부 부분 볼게요. 자, 우리 지적 공부인데 이제 우리 네 가지가 이제 결정이 됐죠. 지번하고 지목하고 경계, 면적. 그러면 이제 요게 이 정보가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국가가 이 정보를 공적으로 담아두는 장부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적 공부. 그래서 이제 그 토지에 대한 호적을 공적으로 담아준 장부를 지적 공부다 해가지고 먼저 그 지적 공부의 이제 종류가 우리 교재 그 78페이지에 보시면 7가지가 나오죠, 그죠? 이걸 이제 우리 암기할 때 뭐라고 안겠어요? 토, 임, 공, 대, 좌, 지, 임. 그 제가 요 강의 노트 요거 있었죠? 요거 보물 노트 8페이지부터. 이거 제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거 알죠? 네, 봤어요. 그죠? 그거 들으면 많이 여러분이 도움이 될 거예요.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예요. 등기법은 아직 못했어요. 제가 또 등기법 할 거예요. 시간이 그 노량 조금 어디냐 대전에서 지금 찍는 거거든요. 대전에 지금 요 화면이 빨리 조금 좋아서 그 쏘는 것들이 조금 좋아서 그래서 그 대전에서 우리 노량진에서 하려고 하다가 노량진에 또 5반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대전에서 지금 해서 조금 등기법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등기법 할 때 그때 같이 제가 조금씩 해서 올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지금 공부한 사람들은 또 이거 우리 지금 등기법 같은 경우는 요 부분 있었죠, 요거 또 올려놨죠. 작년에 그 6월달인가 8월달에 바뀐 게 없어요. 조금만 바뀌어서 거기 지금 보면 한 장으로 보는 등기법 카페에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한 40분 정도 잡아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많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선 요 지적공부 종류 7가지 토, 임, 공, 대, 좌, 지, 임.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우리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고, 요 7가지를 옛날에 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 이제 컴퓨터 디스크에다가 올려놨거든요. 91년도 이후로. 그걸 이제 전산 지적 공부다 그래요. 그래서 요 7가지를 이제 우리 지적 공부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토지, 임야, 공유전명부, 대지권 요거 4가지를 토지 표시사항을 글자화시켜서 올려놨다고 해서 대장이다. 그리고 요 2가지 지적도, 임야도를 그림에서 그려놨다고 해서 도면. 그리고 이제 중간적 성격의 장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는데 자, 이 지적 공부에는 이제 뭐가 시험이 나오냐면 어느 지적 공부에는 뭐가 등록되고 지금 등록된 사항,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렇게 배웠죠, 그죠? 어느 지적 공부에는 등록되지 않고 그 등록된 사항을 배우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제가 했던 거 혹시 조금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적 공부에는 크게 토지의 표시사항과 오른쪽에 이제 소유자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표시사항에는 우리 소, 지, 모, 경, 좌, 면이 있었죠, 그죠? 그 중에서 우선 먼저 볼게요. 이 땅의 소유자 있죠, 그죠? 여러분 땅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이런 것들은 이 4가지 대장에만 있어요. 뭐에만 있다고요? 대장. 그리고 토지장의 소유자가 있고요. 임야대장에도 땅의 소유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공유지라고 써 있죠, 그죠? 그럼 공동으로 소유한 땅이죠, 그죠? 그 소유자가 있는 거고. 대지권 등록부는 공유지에 있는 것은 다 대지권 등록부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 대장에만 소유자가 있어요. 밑에 도면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소유자가 적혀 있지? 네, 않아요. 이 4가지 대장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시사항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고 또 계속 볼 거예요. 아까 뭐와 뭐는 다 있다고 그랬죠? 제가 소재 지번 여기 7가지 지적 공부에 다 있어요. 소재 지번은 어디에 속해 있고 번제가 몇 번지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지목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지목은 토지 대장에 있었나요? 아까 정신명치 있었잖아. 그죠? 공유지에 있었나요? 없지. 대지권 등록부에도 없어. 근데 도면에는 있어. 지적도 임야도에는 한 글자로. 여기는 정식 명칭 있고. 그래서 요 지목은요, 요 토지대장하고요, 토지대장과 임야는 똑같거든요. 요 임야대장과 도면에만 있어요. 이 공유지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나 경계점 좌표등록부 지목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본 것대로 해요. 경계선이 있었죠. 아까 경계선은 어디에 등록이 돼 있었죠? 도면에 있었잖아. 다른 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직선으로. 아까 했죠, 그죠? 그리고 좌표라고 나오거든요.
좌표가 나온 게 뭐예요? 경계점? 좌표. 좌표는 경계점 좌표뿐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아까 면적 배웠죠? 면적은 어느 대장에만 있었죠?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다른 데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럼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한 거거든요. 자, 보세요. 자, 소유자는 어디에만 있다고? 네 가지? 대장. 응? 그 옛날에 소대장, 뭐 중대장 해가지고 소대장, 이렇게 소유자는 대장에만 있다. 자, 그 다음 소지 지번은, 소지 지번은 다 있다, 없다? 다 있다. 자, 지목이 있었죠, 그죠? 지목은 토지대장에 있다, 없다? 있다. 도면에도 있다, 없다? 있다. 다른 데는 적혀 있지? 않다. 나중에 요 지목하고 뭐는 똑같이 가냐면 축척은 똑같이 가요. 뭐하고? 축척. 나중에 요 토지대장에도 축척이 있고 도면에도 축척이 있고 다른 데는 축척이 없어. 지목하고 축척은 같이 가요. 그리고 아까 경계선은 어디에만 있어요? 경계선은 도면에. 좌표는 그렇죠. 경계점 잡히는 거 그죠? 면적은 대장 이렇게 나오면 틀려. 왜냐면 대장 나오면요 네 가지를 대장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토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있어. 공유지원명부와 대지권역부에는 면적 없어. 뭔 말인지 알죠? 소유자가 네 가지 대장이 있지. 소유자 네 가지.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있거든요. 자,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자, 나중에 요 그림이 있을 건데, 이제 요 그림을 이제 나중에 볼 건데요. 우리 강의 노트에는 이 그림이 있어요. 한번 강의 노트 가볼게요. 강의 노트에 4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4페이지) 있어요? 예, 거기 볼까요? 아까 왼쪽은 지금 대장에서 토인 공대 있고 경계점 잡혀 있고 도면이 있었죠, 그죠? 지적도 임야도 종료 있어. 아까 뭐와 뭐는 다 있었어요? 소재와 집은 다 있었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먼저 아까 한 거 있을 거예요. 지목이 있었죠. 지목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있었나요? 도면에 있었어요? 다른 데는 없다고 그랬죠? 네, 다른 데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목하고 축척은 같이 간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좌표는 어디에만 있었죠? 경계점? 좌표는 다른 데는 없었죠, 그죠? 여러분 경계선은 어디에만 있었죠? 도면에. 다른 데는 없다고 그랬죠, 그죠? 이거 기억나나요? 아까 소유자 있었잖아요. 응? 소유자는 내가 여기 하나 아니네 중간에 면적이 있었죠? 면적은 어디에만 있어요? 토대장과 임야대장. 다른 데는 없다고 그랬잖아. 맞죠? 네. 자, 그다음에 소유자는 네 가지 대장에만 있다고 그랬죠? 맞죠? 네, 네 가지 대장. 다른 데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본 거잖아요, 좀 전에. 그러고서 이제 몇 가지 요 고유한 등록상 요거까지 좀 알면 되는데 이제 하나 안 본 게 있어요. 뭐냐면 결론인데 고유 번호라고 있거든요. 무슨 번호? 고유 번호가 뭐냐면 토지의 주민등록번호예요. 우리 지금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죠, 아라비아 숫자. 토지는 19자리예요. 그래서요, 이 고유 먼저 결론할게요. 고유 번호는 지적 공부에는 다 있어요. 근데 어디에는 고유 번호가 없다고 돼 있죠? 도면에. 왜냐면 지금 도면에는 한 필지 한 장에 여러 필지가 축소해서 올려놨죠. 아까 도면에 여러분 지목을 적을 때 말이에요, 그죠? 정식 명칭 다 적었어요. 한 글자 썼어요? 한 글자 썼지. 차장처럼만 두 번째 쓰고 다음은 첫 글자. 왜 그렇게 한 글자만 왜 한 글자밖에 못 써놨죠? 여백이 없어. 거기에, 그죠? 그 지금 고유 번호가 몇 자리라고 해요? 9자리 아라비아 숫자. 그 여백에다가 적을 수가 없어. 이해해가면서 기억하면 돼. 나중에 우리 암기할 때 고돌이 없다 이렇게 암기도 해요. 무슨 일 없다? 고돌이 없다. 고돌이 없다는 것은 고유 번호는 도면에 없다.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그래서요. 나중에 제가 이런 이제 그림을 볼 때 이렇게 할 거예요. 고유 번호하고 요 소재 지번을 나중에 니은자거든요. 요 니은자 모습은 도면에만 니은자 모습이 없고 다른 데는 다 요 니은자 모습이 있어요. 즉 고유 번호와 소재 지번은 요 다른 데 도면에만 없고 다 등록돼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토지대장과 그 개념을 시험에 안 나오니까 79쪽에 가볼까요? 그 임야대장에 나와 있죠, 그죠? 그 등록된 사항이 있죠, 그죠? 예, 등록된 사항이 지금 1번부터 해가지고 그 뒷페이지까지 잠깐 가볼게요. 자, 3번 안 봐도 되고 12번 해가지고 한 12가지가 등록돼 있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81페이지에 보시면 토지대장이 나와 있죠. 예, 자, 그럼 이 토지대장에 이제 뭐가 등록이 돼 있냐 그 얘기죠, 그죠? 크게 자 잠깐 볼게요. 이 토지대장에는 좌측에는 이 토지의 표시사항과 오른쪽은 소유자가 적혀 있거든요.
그림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국가에서 제가 요거 먼저 그냥 했고요. 아까 제가 고유번호 기억나시죠? 소지 지번은 다 있죠, 그죠? 근데 요걸 지금 니은자 모습이라고 해요. 무슨 자? 요 니은자. 요 니은자는 도면에만 요 니은자 모습이 없고 나머지는 다 왼쪽 좌측 상단에 요 니은자 모습이 다 있어. 그러면 대지권 공유지에도 니은자 있다 없다? 있다. 대지권 등록부에도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있다. 도면에만 없어. 이 니은자 모습이 제일 좌측 상단에. 지금 여러분 제일 좌측 상단에 고유번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밑에 소지 지번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 땅에 자 이제 여기서 우리 고유번호는 지금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되는 토지의 주민등록번호에서 19자리예요. 19자리인데요. 이 19자리 중에서 한번 잠깐 볼게요. 이 고유번호가 19자리로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왼쪽에 10자리는 이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자리예요. 제일 왼쪽에 2자리는 시도 자리예요. 여기까지 알 필요가 없어요. 3자리는 시군구, 3자리는 읍면, 마지막에 2자리가 리동 자리고요. 사람은 남자, 여자를 구별할 때 7번째 자리에서 구별하죠. 그죠? 근데 토지는 11번째 자리가 대장을 구분하는 표시 자리예요. 11번째 자리가 1로 된 땅은 토지대장에 속해 있는 땅이 1이에요. 11번째 수가 2로 적혀 있는 것은 임야대장에 속해 있는 땅이 2고요. 자, 오른쪽에 8자리가 남죠. 그죠? 8자리가 땅을 지번을 표시하는 자리예요. 우리 지번은 본번과 뭐로 돼 있었어요? 부번. 그래서 왼쪽에 4자리가 본번을 구성한 자리고 오른쪽에 4자리가 부번을 구성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유번호는 우선 아까 제가 고유번호는 19자리죠. 그죠? 근데 어디에는 없다고 그랬죠? 도면에. 쓸 수가 없어서. 공란이, 칸이 여기가 없어서. 그리고 이 고유번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땅의 행정구역 알 수 있죠. 맞죠? 어느 대장에 속한 땅인지도 알 수 있죠. 지번도 알 수 있죠. 근데 고유번호 가지고 대표 선수로 지목은 알 수가 없어요. 뭐는 모른다고요? 지목. 여러분 고유번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유번호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고 지목은 여러분 직업이거든요. 여러분 내 주민등록번호하고 내 직업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2가지 기억해야 돼요. 고유번호는 어디에는 없다. 도면에. 그리고 고유번호 가지고 뭐는 알 수 없다. 지목. 고유번호 가지고 지목을 나타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2가지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다시 위에 볼게요. 우선 고유번호까지 받고 소지 지번은 다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저 국가가 토지장 지금 등록된 사항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이 토지장을 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뭘 걷기 위해서? 세금. 그러면 세금을 걷으려면 이 땅에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야 되죠.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 세금을 걷어가잖아요. 매년 바뀌죠. 그죠? 5월달에 보면 이제 개별 공시지가 이제 바뀌거든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있고. 자, 우리 세금을 걷어가려면 땅에 지목이 있어야 되죠. 지목에 따라 과세지 비과세 있으니까. 근데 아까 우리 지목은 정식 명칭에 있어요. 부호로 적였어요. 토지량에. 정식명이 다 썼지. 도면에만 부호지. 학교용지 학교용지 이렇게 썼었지. 자, 그리고 면적은 토지량과 임야대항이 있었죠. 그죠? 근데 면적은 뭐에 따라서 면적이 결정되죠? 정수단이지 소유점 판단이지. 축척. 좀 전에 봤잖아. 맞죠? 그래서 이 면적이 있기 때문에 축척이 우측 상단에 있어요. 그 1200분의 1적은 어디까지 구하세요? 정수단이니까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600분의 1이면 100점 얼마 이렇게 소유점 판단이니까 나올 거예요. 아까 지목과 축척은 같이 간다고 그랬죠. 그죠? 같이 있어요. 지목이 있는데 토지량기도 있고요. 그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오른쪽에는 세금을 걷어가면 땅에 소유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땅에 소유자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소유자 바뀌죠? 그럼 바뀐 날짜에 이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 주인이 바뀌면. 그래서 소유자가 있는 데는 꼭 소유자의 변동 일자가 같이 있어요. 근데 요거 기억나나요? 자, 우리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등기부가 먼저 바뀌는가요? 대장이 먼저 바뀌는가요? 소유자는 등기부가 먼저 바뀌어요. 그래서 대장이 소유자가 등록된 바뀐 날짜는 등기는 언제 효력이 있냐면 접수한 때 효력이 있거든요. 뭐한 때? 접수. 그래서 이 등기부의 접수 일자가 대장의 소유자 변동 날짜예요. 소유자 변동 날짜는 등기의 접수 일자가 대장에 이렇게 소유자 변동 일자로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하나 안 본 게 있죠. 그죠?
하나 안 본 게. 다 봤잖아요. 그죠? 자, 중간에 무슨 사유라고 있어요? 토지 이동 사유. 우리 교재에는 그냥 이동 사유 이렇게 되는데 이게 토지 이동 사유야. 자, 이런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거 어때요? 바닷가를 제일 먼저 매립해서 그죠? 처음 먼저 토지 대항을 만드는 게 무슨 등록이죠? 그래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2012년 신규 등록됐다. 측량에서 면적은 뭐고 지목은 뭐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땅이 지금 100에서 60으로 면적이 줄어드네요. 지금 18번지 토지가 그죠? 맞죠? 그럼 면적이 줄어들었다. 그럼 뭐가 일어난 거죠? 분할이 일어난 거예요. 뭐가 일어났다고요? 분할. 그 지금 분할에서 빠져나간 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면적이 얼마일까? 40이 되겠지. 여기 지금 100에서 60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 나중에 이제 18-1번은 면적이 지금 40제곱미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토지 대항이 그렇게 돼 있겠죠. 그죠? 그러다가 지목이 바뀌네. 그죠? 공장 전에서 뭐로? 공장연료 지목 변경이 2015년 이랬네. 여러분 아까 지목을 변경할 때는 측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면적은 똑같은 거예요. 측량해 새로 면적 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면적이 늘어나 버리네. 그죠? 60에서 80으로 늘어났네요. 그죠? 18번지 토지가 늘어난 거죠? 그럼 뭐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합병이 이루어진 거예요. 2017년에 19번지와 합병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19번지 토지의 면적은 얼마였을까요? 그렇죠. 22야 이게 지금 80으로 늘어난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신규 등록, 분할, 지목 변경, 합병 이런 사유를 무슨 사유라고 한다? 토지? 이동 사유예요. 그럼 요게 적혀 있는 것이 무슨 대장이다?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 요 내용이 적혀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책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먼저. 자, 교재 79조. 등록사항 써 있어요? 네. 자, 토지에 고유번호 있다고 써 있죠? 1번 볼게요. 각 필지를 서로 구별해서 필지마다 개별적으로 붙이는 번호인데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10자리와 지적공부 종류를 표시하는 1자리 숫자와 지번을 표시하는 8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오른쪽에 여러분 참고 보세요. 어디에는 고유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요?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없고 되어 있고 기출 밑에 보세요. 기출.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과 지번 지목을 코드화해서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면 X. 뭐가 없는데? 지목이 없는데 거기 지목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틀린 거죠. 그렇게 나오면 안 돼. 그리고 두 가지. 고유번호는 어디는 없다. 어느 지적공부에는? 도면에는. 근데 고유번호 가지고 뭐는 알 수 없다? 지목, 지목은 알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밑에 2번, 3번. 뭐와 뭐는 다 있었어요. 소재와 지번.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참고에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의 공통적 등록사항이다. 이렇게 써 있죠? 네. 자, 그리고 4번. 아까 지목이 있었어요? 금방 거기서 생각 안 나죠? 부호를 썼어요. 정식명칭. 정식명칭으로 토지대항이 있었죠. 그죠? 네, 토지대항과 임야는 똑같아요. 등록사항은. 넘기셔서 보세요. 아까 6번 면적 있었나요? 예? 예, 면적은 뭐에 따라서 5번 뭐에 따라서 결정됐죠? 축척. 아까 지목과 축척은 같이 갔죠. 그죠? 그럼 축척과 면적이 적혀 있었고요. 그 다음에 7번 아까 개별 공시지가 있었어요? 예. 자, 8번은 토지에 무슨 사유 있었죠? 이동사에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이런 게 적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19번째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있었죠. 10번째는 안 봐도 될 것 같고 장번호. 11번째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의 무슨 날짜 있었죠? 변경된 날짜는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2번째 토지 등급이라고 나오는데 이 토지 등급이 95년도까지 매겨지다가 사라져버려요. 안 나올 거예요. 이제. 그 95년도 이후로 개별 공시지가가 나온 거예요. 2002년부터. 세금을 걷게 해서. 옛날에는 토지 등급이 상등급, 하등급, 중등급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12번째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자, 여기 적혀 있는 것이 무슨 대장이라고요?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요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지적 공부는 없고요. 이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아까 면적이 있었죠. 다른 대장이 없고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이 있었다고 그랬죠, 제가. 맞죠?
그 다음에 요 토지 이동사유하고 무슨 사유? 이동사유하고 요 개별 공시지가예요. 요 세 가지는 다른 지적공부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면적, 토지 이동사유, 개별 공시지가 이거는 토지대장과 무슨 대장에만? 임야 대장에만 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죠. 우리 포천에 막걸리가 유명한 데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이동면 포천 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동면개 이렇게 암기해요. 무슨 면개? 이동면개는 무슨 대장에만 있다? 토지 임야 대장. 다른 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토지 이동사유, 면적, 개별 공시지가 요 그림은 다른 데는 없고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있다. 다른 데 있다 이러면 틀리다 맞다? 틀리다 그 얘기예요. 무슨 면개? 이동면개.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토지대장에 등록된 상이다. 그러면 자 잠깐 볼게요. 이렇게 이동면개 있었죠, 그죠? 이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돼 있다. 문제 잠깐 1번 이 문제 볼까요? 이 문제 시험 문제들인데요. 부동산 중개업자 갑이 매도 의뢰 대상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그 다음에 뭐죠? 면적이라고 나와 있네. 요걸 매수인 의뢰한테 설명할 때 적합한 지적공부가 뭐냐 물어봤죠. 그럼 면적이 있는 지적공부가 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럼 무슨 대장? 그렇지. 토지대장이지. 임야대장이랑 같이 나오겠지. 같이 나오면 안 되고 하나만 나와야 되겠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록성이 같아. 뭔 말인지 알죠? 여기 22회 때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어렵겠네. 26회 때는 그거는 안 나와 있네. 우리 책에도 있나? 그건 나중에 이제 보기라고요. 그래서 무슨 면개? 그렇죠. 이동면개는 무슨 대장과 무슨 대장에만 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그래서 한번 26회 때 이렇게 나왔었어요. 여기 없는데. 자, 우리 토지 이동사유. 무슨 사유? 토지 이동사유가 등록된 지적공부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래요. 토지대장입니다. 그럼 올해 여러분한테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개별 공시지가 있는 지적공부가 뭐냐 이러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그리고 종합적으로 볼 때 토지 이동면 앉아. 토지 이동사유 개별 공시가 면적이죠. 요게 다른 데 있다 이러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다른 지적공 없다는 거예요. 요게만 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81페이지에 무슨 연명부 써 있죠? 그렇죠. 공유지 연명부. 자, 잠깐 볼게요. 우리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은 공동으로 소유한 땅이라고 했죠. 그죠? 자, 요 한 필지가 갑이 혼자 소유자하지 않고 7명이 소유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 아까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소유자 쓰는 부분이 있었죠. 그죠? 여기에 소유자 7명 성명 주소 주민등록 다 쓰면 복잡해지잖아요. 그 토지대장과 임야 한 사람만 쓰고 갑 외 7인, 갑 외 3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왜 3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고 지분 관계가 얼마인지를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장부를 무슨 연명부? 그렇죠.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해서 공유지 연명부. 그럼 시험에는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등록되는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그 등록사항이 한 7가지인데 그 뒷페이지 가볼까요? 공유지 연명부 그림 나와 있죠? 네, 자, 그림을 보면 됩니다. 자, 보세요. 아까 고유번호하고 소지의 지번 이게 무슨 자? 니은자. 아까 니은자는 도면에만 없고 다 있다고 그랬죠? 다 왼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다 왼쪽에 이제 고유번호하고 소지의 지번 다 있는 거예요. 공유지에도. 그런 다음에 어렵지 않아요. 자, 잠깐 볼게요. 저 공유지 연명부에는 아까 소유자가 7명이 3명이면 7명, 3명 나와 있어야 돼? 안 나와 있어야 돼? 나와 있어야 되지. 그거 적으려고 만든 게 공유지 연명부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중요하죠? 소유자들이 가진 소유권의 뭐죠? 지분. 맞아요? 자, 요것만 적혀 있는 것이 보세요. 자, 아까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 무슨 날짜는 꼭 같이 있다 그랬죠? 변동 날짜.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 또 지분 바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우리한테 팔 수 있고 A한테 팔고 B한테 팔 수 있죠. 그죠? 그럼 꼭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 변동 날짜가 같이 있다니까. 같이 있자게. 그리고 소유권 뭐가 있죠? 지분. 그럼 요것만 있는 게 무슨 연명부죠? 공유지. 아까요. 우리 공유지 연명부의 좌측에 토지대장의 좌측에 아까 지목 있었고 면적 있었고 개별 공시가 토지 이동사 있었죠. 이런 것은 공유지에는 있어 없어? 그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아까 니은자 모습에 무슨 자 모습에? 니은자 모습에 소유자가 3사람이 더 있고 소유권 지분 여기 더 있는 게 공유지 연명부야.
다른 건 없어. 지금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유지원명부의 암기사항에 아까 뭐와 뭐는 다 있다고 그랬죠. 소재와 지번. 이건 알 필요가 없는데 다 있으니까. 그러면 왼쪽에 좌측 상단에 뭐가 있어요? 고유번호.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 있죠? 소유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소유권? 지분. 그래서 암기시킬 때 공유지연명부에는 고소한 지분이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암기시켜요. 뭐한 지분? 고소한 지분. 고가 뭐죠? 고유번호. 소는 소유자. 지분은 소유권 지분. 소지 지분에다가 이것만 있는 게 공유지연명부라니까. 그리고 공유지연명부에는 지목이나 면적. 아까 여러분 면적, 개별공유, 토지 이동사유 이건 토지량에만 있었잖아. 맞죠? 우리 지목할 때 배웠잖아. 지목은 토지량이랑 정식 명칭, 도면에는 부호. 다른 데는 없었지. 그죠? 같이 지금 연관해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 앞에 그거 보세요. 공유지원명부에 거기 81페이지에 등록사항 나오죠? 네, 소지 지분 다 있었죠? 3번 소유권 지분 있죠? 4번 소유자 있었죠? 5번 고유번호 있었죠? 6번 안 봐도 되고 7번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의 변동된 날짜 같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그 소지 지분에다가 고소한 지분, 뭐한 지분? 고소한 지분이 적혀 있는 게 무슨 연명부다? 공유지 연명부입니다. 공유지니까 소유자도 있고 소유권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고유번호 하나 더 있는 거지. 도면에만 고유번호 없으니까. 예, 자 83페이지 보세요. 이제 무슨 등록부 써 있어요? 그렇죠. 대지권 등록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대지권 등록부는 이거예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토지 위에 아파트가 막 세워지네. 그럼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이 땅에 대해서 갖는 곳이 대지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권? 대지권. 근데 아파트는 대지권 산정하기 위해서 각 101동마다 이렇게 한 필지로 돼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 건물 주인들은 여러 사람이죠. 그죠? 그럼 이 501호 주인이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분별로 쪼개서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쪼개서 가지고. 이걸 이제 대지권에 비율해서 몇백 분의 몇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파트가 세워진 토지마다 이 501호 주인이 이 대지권 비율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만이 국가가 이 아파트 토지에서 재산세를 거거든. 무슨 말이겠죠? 우리 여러분 아파트 사시죠, 그죠? 그럼 세금 나와요, 안 나와요? 재산세 나와요. 건물에 대한 재산세 따라오고 토지 재산세. 그 토지 재산세는 이 대지권 비율에 따라서 지금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01호 주인이 이게 무슨 아파트고 501억 건지 502억 건지 그 대지권의 비율이 뭔지를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장부를 뭐라고요? 대지권 등록부에 아파트 땅. 근데 시험에는 이 대지권 등록부에는 뭐가 등록되는지 그 등록된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한 10가지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 지금 대지권 등록부인데 아까 제가 니은자 있었죠? 무슨 자? 니은자. 니은자가 뭐예요? 고유번호하고 소재, 지분. 이거는 도면에 맞고 다 있었죠, 그죠? 이거 있는 거예요. 똑같이. 보시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다가 이거 줘야 돼요. 여러분. 어렵지 않대요. 자, 대지권 등록부는 공유지인가요? 아닌가요? 자, 대지권 등록부는 공유지예요? 아니에요? 공유지지. 아파트 한 필지를 여러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잖아. 맞죠? 그럼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거 다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 아까 니은자에다가 고소한 지분 있었잖아. 그 소유자하고 소유권 지분. 여기 공유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거에다가 아파트 관련된 거니까, 아파트 건물에 관련되니까 우측 상단에 이 건물에 대해 관련된 3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대지권 등록부에는 공유지에 있는 고소한 지분에다가. 여러분, 국가에서 아파트 세금을 걷어가면 우측 상단에 건물의 명칭이 나와 있어야 돼, 안 나와 있어야 돼? 나왔어야지. 무슨 아파트인지, 레미안인지, 아너스빌인지. 또, 몇 호건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501호인지, 201호건지. 그걸 우리가 몇 호를 전유 건물이라고 해요. 무슨 건물? 전유 건물. 여러분, 전적으로 소유하는 건물에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국가가 궁금한 게 뭐예요? 501호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의 비율. 여기에 대해서 아파트 세금을 거둘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고소한 지분에다가, 뭐한 지분에다가? 고소한 지분에다가 이 3가지가 더 추가된 것이 대지권 등록부야. 그리고 3가지는 다른 데는 없고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어. 우측 상단에 있는 아파트 건물에 관련된 3가지는.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이 건물의 명칭의 건자하고 전유 건물의 전자하고 대지권 부일에 대비해서 건전한 대비 이렇게 암기해요. 뭐한 대비? 건전한 대비.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인 고소한 지분에다가 뭐한 지분? 고소한 지분에다가 뭐한 대비? 건전한 대비가 적혀 있는 것이 무슨 등록부? 대지권. 그럼 역시 대지권 등록부도 아까 토지대항에는 왼쪽에 있는 거 있었죠, 그죠? 지목 면적 개별 공시지가 토지 이동 사유는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냥 공유지 연명부에다가 고소한 지분에다가 우측에 세 가지 더 쳐 있는 것이 대지권 등록부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건전한 대비, 건물의 명칭, 전유 건물의 표시,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볼게요. 우리 공유지 연명부는 소지 지분에다가 아까 뭐한 지분? 고소한 지분. 여기 적혀 있는 것이 공유지죠. 맞죠? 그럼 아까 공유지에 있는 것도 대지권 등록부에 다 있어 없어? 다 있어. 똑같이 있다니까. 그런다가 거기다가 세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다니까. 뭐한 대비? 그렇죠. 건전한 대비. 요 세 가지는 공유지에는 없어.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예요. 이 아파트 건물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른 데 없고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지금 83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거기 6번에 3번에 대지권 비율 써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써 있죠. 그 다음에 7번에 건물의 명칭 있죠. 공유지에다가 요 세 가지가 더 추가된 게 대지권 등록부예요. 나머지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고소한 지분 있고. 지금 무슨 얘기 알겠죠? 예. 네. 그래서요, 한번 시험에, 이렇게 한번 시험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거기 뒤에 있나? 그건 안 나와 있네. 조금 어렵게 작년 시험 문제인가요?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어떻게 된? 공통된 등록된 사항이 뭐냐? 아까 뭐 지분은 같이 있어? 소지 지분에다가 고소한 지분은 같이 있지. 근데 아까 건물에 관련된 건전한 대비 있었죠? 그거는 공유지에는 있어 없어? 없어. 그건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야. 아까 이랬었잖아. 고소한 지분은 같이 있지. 소지 지분에다가. 근데 건전한 대비는 여기만 있지. 이쪽은 없지. 맞죠? 네, 이쪽은 없잖아요. 그러면 대지권 비율은 공통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대지권 등록부에 있죠. 공유지는 없지. 소지 지분 다 있었죠. 아까 고소한 지분 있었죠. 그거 같이 있었잖아. 그리고 기억만 말고는 다 같이 있네. 무슨 얘기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29회 때 한번 시험이 나왔었고요. 자, 이제 두 가지 더 보죠. 도면 볼 거예요, 그죠? 자, 도면. 자, 그럼 지금 하나씩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아까 여기 기억해요. 토지 대장에만 있는 것. 무슨 면계? 이등면. 자, 우리 공유지 연명부에는 뭔 지분? 고소한 지분. 대지권 등록부에는 고소한 지분에다가 아파트 건물에 관련된 뭐한 대비? 건전한 대비 세 가지가 더 추가됐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입니다. 도면. 지적도, 임야도가 있었죠. 그죠? 자, 우리 도면에는 요 그림은 토지대항에 있는 그림은 어디에 있었고요? 지적도. 임야대항에 있는 그림은 임야도. 우리 축척 기억나시죠? 예, 지적도는 500분의 600분의 생각하고 7가지 있었죠. 그죠? 500의 답을 1000, 600의 답을 1200, 2400 있었죠. 그죠? 3000, 6000 있었잖아요. 임야도는 아까 두 가지 뿐이죠. 그죠? 3000하고 6000. 2000분의 1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적되는 2000분의 1은 없다. 이렇게 보시고, 그거 가서 이제 도면에 뭐가 등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근데 도면에 등록된 사항이 이 부분이 더 정확해요. 자, 우리 교재에 그 뒤에 지금 도면 한 10가지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페이지에 86페이지 보세요. 86페이지에 그 지적도라고 경계점 잡혀놓고 시행적 써 있어요? 써 있죠? 자, 거기에 자 잠깐 볼게요. 지금 도면에 등록된 사항이 적혀 있거든요. 자, 아까 뭐는 다 있었어요. 소재지와 지분은 다 있었죠, 그죠? 그러면 도면에 제일 위에 보면 세종시라고 소재지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지금 번호들이 다 있죠, 그죠? 여기 이제 지분이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도면에도 지금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식 명지 썼어요, 한 글자 썼어요?
한 글자 부어져. 차장처럼만 두 번째 있었죠, 그죠? 그러면 지목도 이렇게 써 있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도면에는 아까 축소해서 올려놨죠, 그죠? 아까 축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도면에 이게 제목하고 지적도는 이면 제목하고 축척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도면에 제목을 제명이다. 제명과 축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지목과 축척은 같이 갔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도면에만 있는 게 있어요. 다른 데는 없고. 어디에만? 도면에만. 자, 해볼게요. 아까 경계선 도면에 있었어요? 아까 경계선 있었잖아. 아까 고와 절상 해가면서 했잖아. 경계는 측량을 통해서 도면에만, 그죠? 그래서 우선 먼저 결론 먼저 할게요. 이 도면에만 있는 것은 제가 나중에 이 경생도 거위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경상도에 가면 깨끗거는 거위가 유명해야 돼요. 그래서 경생도 거위인데 그 중에서 요 다른 것들은 있는데 요 두 가지 요걸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해야 돼요. 요 두 가지는 자 경은 지금 경계선이 있죠, 그죠? 요 땅에 경계선들 있잖아요, 지금. 요건 도면에만 있는 거죠. 어디에만? 도면에. 자, 요 색은 뭐냐면 앞에 이 도면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도면에 색인도다 그러고요. 무슨 도? 색인도. 요쪽에 제일 좌측에 있는 거 십자가 표시되어 있죠. 여기 이제 도면에 요 색인도다 그래요. 여기 이제 도면에 인접점이 어디 색출하거든요. 요건 조금 이따 보는데 자, 여러분. 요 도는 도각선이거든요. 무슨 선? 도각선인데 이게 도각선이 뭐냐면 도면 한 장의 크기예요. 지금 도면은 직사각형으로 돼 있죠, 그죠? 여기 이제 법으로 지적도는 가로 40cm, 세로 30cm 이렇게 그리게 돼 있어. 이걸 도각선이라고 그래. 무슨 선? 도각선. 도면의 한 장의 크기가 40, 30cm 있는데, 자, 색인도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도면이 지금 40, 30cm로 돼 있죠, 그죠? 자, 우리 마을에 지금 우리 가련동에 자, 이런 쪽에 있어요. 가련동에 이렇게 도면을 그릴 때. 지금 가로 40cm, 여기 30cm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쪽에 도면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번 이렇게 해주면 자, 여기에 이제 저 도면이 있을 때 요게 이제 요 가로 40, 세로 30에서 이렇게 직사각형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요게 이제 도면의 색인도예요. 이 도면이 이 마을에 지금 6번 도면에 이 토지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토지의 좌측에 있는 토지를 보고 싶죠, 그죠? 그럼 몇 번 도면을 떼보면 돼요? 7번. 아래에 있는 토지를 보고 싶으면 11번. 요게 지금 이 도면의 색인도들이에요. 인접 도면이 어디가 이제 색출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도면에 적혀 있고요. 자, 이 거는 뭐냐면, 요 보시면 여러분 도면에 요 경계점 사이에 무슨 숫자가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죠? 지금 86페이지 도면 보는 거죠, 그죠? 요게 뭐냐면 나중에 요 좌표에서 계산된 요 경계점 사이의 거리들이에요. 경계점 간에 뭐라고요? 거리. 요 좌표에서 계산된 요 경계점 간에 요 거리가 이제 도면에 표시되어 있고, 자, 두 가지를 더 기억하는데, 이게 위가 위치인데요. 위치인데, 첫 번째는 측량 요 기준점의 위치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이제 위치가 이렇게 도면에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요 측량할 때, 여러분, 측량 기준자들이 아무 데 가서 측량할까요? 측량하는 기준점이 있을까요? 기준점이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을에, 여러분, 요 중간중간에 보면, 8동그라미, 거기 도면에, 지금 86페이지 도면 보는 거죠, 그죠? 중간에 9동그라미, 10동그라미 이렇게 써 있어요? 숨은 그림으로 숨어놨는데, 찾았어요? 그 사이에 있죠, 요 사이에, 그죠? 요 지금 사이에. 요게 뭐냐면, 요 측량 기준점이 위치 표시예요. 우리 마을에 요 측량 기준점이 어디가 있다. 나중에 보면, 요 측량 기준점이, 저 잠깐 접을게요. 요 측량 기준점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요 측량 기준점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지적 삼각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돌덩어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무슨 산이죠? 여기 무슨 산? 앵봉산. 앵봉산에 오늘 가보세요. 거기 꼭대기 여기 있어요. 거기서 지금 찍어온 거예요. 앵봉산에 그 꼭대기에 이렇게 지적 삼각점에. 그 삼각점에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2km에서 5km마다 이렇게 산 정상에 그 삼각점에 돌덩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각점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한 1km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이에 삼각 보조점이라는 게 저 밖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가 많이 보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적 도군점이라고. 이렇게 길거리 가면 많이 설치돼 있어요. 이게 50m부터 300m까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도면에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을에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 이렇게 큰 삼각점을 산 꼭대기에 놓고 중간중간에 삼각 보존 있고 밑에 이제 도군점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요게 지금 좀 전에 봤던 요 도면에다가 이렇게 위치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 여기 지금 요 동그랗게 이렇게 된 것이 2mm 원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까 이게 뭐냐면 지적 도군점 표시예요. 나중에 삼각점은 좀 큰 3mm 원으로 되어 있고, 자 삼각 보조점은 3mm, 삼각점은 이렇게 3mm 원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표시되어 있어요. 삼각점은 여기 지금 측량 기준점의 위치 표시가 이렇게 도면에 우리 마을의 이 측량 기준점이 그 기준점이 밖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측량 기술자들한테 측량을 부탁하면 이 측량 기술자들이 이 기준점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기 있는지 없는지 기준점이. 그래서 거기다 위에 놓고 삼각대 올려놓고 이제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에는 이렇게 측량 기준점의 위치 표시가 도면에 있는 거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건물이 이렇게 79번지 대 이렇게 대 써 있죠,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현황 측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건물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또 이거 기억나나요? 아까 건물이 세워졌을 때 분할해서 팔 때, 그죠? 여기 관통해서 팔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도면에 요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 이제 현황 측량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건축물의 위치가 좌측 상단인지 우측 하단인지 이 건축물의 위치 표시가 이렇게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요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거라는 거죠? 도면에. 무슨 도에? 도면에.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아까 뭐는 다 있다고요? 소재 지목. 지목은 부호로 있었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는 없고 도면에만 있는, 요거는 도면에만 있는 거예요. 어디에만 있는 거라고? 도면에만. 그럼 이 경계선은 도면에만 있어요. 요 색인도도 도면에만 있어요. 요 도면의 크기인 도각선도 도면에만 있어요. 요 측량 기준점의 위치도 도면에만 있어요. 건축물의 위치 표시도 도면에만 있어요. 다른 데 있다 이러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근데 도면은 거의 100% 나오니까 도면에 여러분 없는 것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제 가장 대표선인데 이 도면에는 보세요. 고유번호 19자리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고유번호 없었죠, 그죠? 니은자 모습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이 땅의 소유자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 도면 보고 여러분 땅 소유자 알면 제가 여기 1,000만 원 줄게요. 즉시.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안 나타나 있잖아요. 소유자는 4가지 대장에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대장,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면적 있어요, 없어요? 면적 몇 제곱미터인지 없지. 면적은 아까 토지 대장에만 있었지. 그래서 나중에 이 도면에 없는 걸 제가 도면을 냄새 봤더니 고자하고 소자하고 면자에서 고소한 면이 없다 이렇게 암기시켜요. 뭐한 면이 없다? 고소한 면이 있다. 경생도 거위는 무슨 거위는? 경생도 거위는 어디에만 있고? 도면에. 그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요 3가지예요. 요 3가지. 그래서 경계하고 요 색인도 한번 시험에 나왔었고. 그다음 요 위치, 측량 기준점 위치와 건축물 위치. 요 측량 기준점 위치 눈으로 확인하면 되죠, 그죠? 건축물의 위치. 이건 어디에만 있다? 도면에 있어요. 없어요. 다른 데 없어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유지, 대지권 누구 이런 거 없다니까. 도면에만 요 모습들이 있지. 도면에만. 자, 그러면 우리 책 볼게요. 자, 책, 교재. 네, 거기 나머지 의의들은 보시고 그 등록된 사항 한번 그냥 쭉 볼게요. 84페이지에 소지 지번 다 있었죠. 3번 지목 있었죠. 4번 경계선 있었죠. 5번에 지적 도면에 무슨 도 있어요? 색인도. 자, 오른쪽에 6번에 도면에 제목이 있었고 축척이 있었죠. 자, 7번 도면 한 장 크기인 도각선과 그 수치 있었다고 그랬죠? 8번 아까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있었나요? 요거 요 경계점 사이에 거리 있었잖아요, 거리. 이것도 도면에 있었죠, 그죠? 네, 경계점 간의 거리들이 도면에 있었고. 자, 거기 9번하고 10번을 기억하죠? 아까 측량 기준점이 위치 있었죠?
10번에 건축물의 위치 있었죠. 요게 등록된 사항이 도면이다 그 얘기죠. 맞죠? 근데 여기는 고유번호나 소유자나 면적 이런 것이 적혀 있지? 않아.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되겠죠. 그죠? 그 뒤에 이제 88페이지에 네, 그래서 지금 잠깐 요거 볼게요. 지금 도면에 등록된 아까 소재 지번 있었죠? 지목은 부호로 있었죠. 그죠? 차장처럼만 차문자 있었고 도면에 제목 있고 아까 축척 있었죠. 그리고 아까 경생도 거위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 경계는 0.1mm 그리게 돼 있고 아까 일람도가 아니라 무슨 도? 색인도. 아까 도각선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경계점 간의 거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측량 기준점의 위치와 건축물의 위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아까 무슨 거위는? 경생도 거위는 어디에만 있다? 도면. 근데 아까 도면을 내면서 봤더니 고유번호나 소유자나 면적, 고소한 면은 등록돼 있지 않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되는데요. 자,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이제 볼 겁니다. 요거 나중에 보기로 하고. 예, 문제 한번 잠깐 가볼게요. 요 문제. 우리 그 책에도 나온 것 같은데. 자,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이 아닌 건 물어봤죠. 응? 일람도가 있어요? 색인도가 있어요? 색인도. 일람도가 아니잖아요. 경생도 거기 있잖아요. 그죠? 도각선 있었나요? 축척이 있었나요? 측량 기준점의 위치 있었나요? 건축물의 위치 있었나요? 예,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경생도 거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거하고 여러분 아까 경계할 때 지상 경계점 등록부. 거기 좌표라는 게 없지. 지상 경계점 등록부. 지상에 어디 경계점이 박혀 있다는 그거하고 요 경계점이 좌표로 돼 있는 뭐로 돼 있는? 좌표로 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다른 거예요. 네. 이거는 지적 공부고 아까 그건 지적 공부가 아니에요. 자, 이 경계점 우선 여러분 펼쳐볼게요.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만들어진 것은 1975년도부터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 신도시가 되는 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게 한 10에서 15% 그 지역만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어요. 근데 국가에서 이 경계점 좌표를 반드시 비춰야 되는 두 가지 지역이 나와요. 우선 요거 기억나나요? 우리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 하는 측량 있죠. 그걸 지정 무슨 측량이라고 했죠? 그렇죠. 확정 측량. 그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만들 때 측량하는 게 확정 측량이니까. 그래서 요 지적 요 확정 측량을 한 지역에서는 반드시 요 경계점을 좌표로 만들게 돼 있고요. 그런 다음에 뭐냐면 아까 우리 축척 변경이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면의 축척을 바꾸는 거. 그것도 그 지역도 반드시 경계점을 좌표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축척 변경한 측량한 지역에서 그래서 나중에로 암기할 때 그냥 경축 확정 이렇게 나중에 암기하거든요. 경축 확정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이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여기 보세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등록된 사항이 있고 등록되지 않는 사항이 있죠. 응? 자, 아까 니은자 무슨 자? 니은자가 뭐예요? 고유번호하고 소재 지번. 도면에만 요 모습이 없고 나머지 다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경계점 좌표에도 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책에 요건 빠져 있는데 고유번호가. 그래서 소재 지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 다음에 요게 지금 경계점이 이거는 이 얘기를 지금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자, 이게 이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지금 75년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1975년도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상에서 이쪽이 안 나오나? 안 나온다. 여기 안 나온다. 자, 도면에 이렇게 지적도에 축척이 있었죠. 7대, 우리 첫 시간에 했는데 8대 이렇게 됐다가 우리 지상에 7번지 주인이 집을 지었는데 8번지 토지 주인이 자기 땅 경계 침범했다고 싸울 수 있었죠. 그죠? 그럼 우리 75년도까지는 이 도면에 등록된 이 경계 있었죠. 그죠? 이걸 가지고 지상에다 이렇게 복원해버리면 침범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또 이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하면 이 땅의 면적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도면에는 지금 실제 거리가 등록되어 있어요. 축소해서 올려놨어요. 축소. 그럼 정밀하지 못하고 아까 6,000분의 지역도 있었죠. 그죠? 6,000분의 지역은 여기서 지상에 이제 60m가 도면에 1cm로 들어온 거죠. 그죠? 그거 가지고 땅을 측량하면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이렇게 새로 신도시가 생기는 지역마다 이 경계점 좌표 눕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땅의 개략적인 모습이 마른 목고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걸 이제 부호도다 그래요. 그리고 꼭지점 1, 2, 3, 4 써 있죠. 그죠? 이걸 부호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까 측량 기준점이 있었죠. 우리 마을에. 그죠? 측량 기준점부터 X축, Y축을 이렇게 정해놓고 자, 우리 X1으로 실제, Y1으로 실제 거리가 얼마 떨어졌고 X1으로 얼마 떨어졌는지 자, Y2로 실제 거리가 얼마 떨어졌고 X2로 얼마 떨어졌는지 이렇게 실제 거리값을 X축, Y축에다 이렇게 숫자화해서 등록시켜 놓고 이건 X축, Y축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좌표로 등록됐다 그래요. 실제 거리값을. 이 좌표를 구할 때 아까 우리 면적 구하는 공식 기억나나요? 그와 좌표를 구하는 공식이 같아요. 5, 4, 5. 근데 이건 두 번째. 두 숫자까지, 소위점 두 자까지 구해요. 그것만 달라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중에 좌표. 그건 시험 안 나와요. 그냥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X축, Y축에다 올려놨다는 걸 좌표라고 해서 이 지역은 나중에 지상에서 이렇게 7번지와 8번지 주인이 집쳐놓고 경계나 면적 분쟁이 있을 때는 이 도면의 선 가지고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거리값이 등록된 이 좌표 가지고 측정해서 경계와 면적을 비치하는 지적 공부를 이 경계점 등을 좌표 위에다가 올려놨다 해서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데 자, 그럼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좀 등록된 사항이 있고 없는 사항이 있죠. 그죠? 아까 니은자 있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시켰잖아요. 지금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신도시 땅이죠. 그죠? 여러분 신도시 지금 삼성 신도시에 세종 신도시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해요? 부자예요?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이거 부자예요. 부자 나온 거. 부자, 자자. 그죠? 그래서 부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이 부자는. 다른 데 살지 않아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살지. 근데 이 부자 이름이 있네. 자, 아까요. 소지 집어는 다 있었죠. 근데 이 부자가 위에 무슨 자죠? 고유번호. 그래서 무슨 부자? 그래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이 고부자만 등록이 돼 있어. 그럼 이런 것들이 많이 속에 나와요. 이렇게 속에 나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면적이 있나요? 없어요. 지목이 있나? 없어요. 또 하나 주의할 것이 경계 있나? 경계? 없어요. 경계 없어. 붕어빵이 붕어 없어. 경계점 좌표 경계가 있다 이러면 안 돼. 경계는 아까 도면에만 있었어. 이거 땅의 경계가 아니에요. 이건 땅의 모습이지. 경계선 아니라니까. 경계선 그어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 뭔지 알죠? 또 많이 속에 나오는 게 있어요. 축척이 있나요? 없어. 고부자만 있다니까. 왜 축척은 왜 없을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축척이? 이 좌표는 축소했어요. 실제 거리값에? 실제 거리값인데 축소할 필요가 없지. 도면을 축소해서 올렸으니까 축척이 있고 실제 거리를. 뭐 다른 거 이유도 딸 필요 없고 무슨 부자만 있어? 고부자만 있다니까. 다른 데는 없다니까.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그 땅에 봐가지고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고 지목이 뭔지 모르고 면적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한 지역은 반드시 뭐를 같이 구별하게 되냐면 토지 대장하고 이 지적도를 다시 만들어서 반드시 같이 구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지적도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잠깐 우리 책 볼게요. 우리 교재에 85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자, 85페이지에 지적도 있죠. 자, 요 지적도는 일제시대부터 1975년까지 우리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땅에 가지고 있는 지적도예요. 근데 86페이지 보세요. 86페이지에 보면 또 지적도 있죠. 이거는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자는 국가가 이런 지적도를 다시 그려요. 새로 측량해서. 그래서 요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지적도와 86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적도의 차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요 먼저 볼게요. 이 86페이지의 요 지적도에는 도면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좌표라고. 뭐라고 써 있다고요? 지적도 이렇게 좌표 써 있죠? 85페이지의 지적도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지적도만 써 있지. 그래서 요건 이제 경계점 좌표등급 시행적의 지적도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86페이지 지적도의 제일 밑에 하단에 보세요. 하단 있어요? 자, 이 지역은 이 도면에 의해서 뭐 할 수 없어? 측량할 수 없음 써 있어. 근데 85페이지 지적도에는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전국에 있는 땅의 측량은 그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적도 가지고 측량해야 돼. 무슨 말겠어요? 근데 이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이 지역에서는 이 지적도 가지고 측량해서는 안 돼. 왜? 이거는 좀 축소해서 올려놨잖아. 왜냐하면 여기는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계점 좌표가 있으니까 그 좌표 가지고 땅을 측량해야 되지. 이 지적도에는 이 선 가지고 땅을 측량하면 안 된다고 측량 기술자하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이렇게 많이 속에 나와요. 뭐라고?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에서의 경계 복원과 측량은 이 지적도에 의해서 한다. 이러면 X예요. 이 도면에서 뭐 하면 안 돼? 측량하면 안 된다고 알려줬는데 이거 가지고 측량하면 안 되지. 여기에는 경계점 좌표는 그리고 아까 좌표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땅을 측량해야 되지. 뭔지 알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85페이지는 지적도인데 86페이지의 지적도이면 이거예요. 이 경계점 사이에 숫자들 나와 있죠. 여기 아까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 85페이지의 지적도에 있어요, 없어요? 그 지적도에는 없어. 그래서 이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에서 지적도는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 그 도면 제목 옆에, 제목 옆에 뭐라고 써 있고? 좌표. 아까 써 있었죠, 그죠? 또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에 뭐가 있고? 거리가 거기 도면에 있었고. 그 다음에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그죠? 이 지역은 이 도면에서 뭐 할 수 없어? 측량할 수 없어. 여러분 주의할 것이 이게 임야도예요, 지적도예요? 지적도. 임야도가 등록된 지역은 신도시가 아니니까 경계점 좌표등록과 같이 있지 않아요. 그 지적도에 그 경계점 좌표등록 시행지역의 지적도가 일반 지적도와 차이점이 이렇게 세 가지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도면 제목 옆에 좌표라고 써 있고 경계점 간의 거리가 여기에 등록이 돼 있고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음 이렇게 적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요거 보고 여러분 책 한번 잠깐 가볼게요. 자, 우리 교재 우선 그 84페이지에 85페이지입니다. 6번에 그 지적 도면의 제목과 축척 써 있어요. 거기에 두 번째 줄 보세요. 다만 이렇게 써 있죠, 그죠? 다만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갖춰주는 지역 내의 지적도에는 도면 제목 끝에 뭐라고 써 있고? 좌표라고 표시되어 있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해서 뭐 할 수 없음? 그렇죠. 측량할 수 없음 이렇게 적혀 있다 나와 있죠? 85페이지 6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8번 보세요. 8번에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써 있죠. 그죠? 그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무슨 도에는? 지적도에는 각 필지별 경계점 간의 거리를 이렇게 센치 단위로 요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이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게 지금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에 등록된 내용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뒷퍼지 잠깐 가볼게요. 88페이지 보세요. 88페이지에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 써 있죠, 그죠? 볼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각 필지 단위로 경계점 위치를 좌표로 등록 공시하는 지적 공부로서 대장 형식의 도면인데 이러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도의 지적에 비해서 정밀성이 높지만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표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고도의 기술과 고비용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왼쪽에 참고 보세요. 참고.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도 구지적법 개정에 처음 도입됐으나 전국적으로 시행된 거 아니고 한정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써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작성 보세요. 자,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그 밖에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줘야 되는데, 자, 구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서 아까 지적 무슨 측량? 그렇죠.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과 또 시가지 지역의 무슨 변경 측량? 그렇죠. 축척 변경입니다. 축척 변경 측량을 경위라고 실시한 방법에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에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 자, 보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토지의 각 경계적 위치를 좌표로만 등록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토지의 형상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적도로 함께 갖춰져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또한 별도의 소유자, 지목, 면적 등을 공시하기 위해서 토지 대항이 함께 있었죠. 그죠? 자, 거기 등록된 사항. 소지 지번에다가 무슨 부자만 있다? 고부자. 그럼 3번의 좌표, 4번의 고유번호, 5번, 6번 안 봐도 되고 7번의 부호민 무슨 도? 부호도. 그래서 고부자죠. 그죠? 요거는 여기 등록된 게 뭐예요? 경계점? 좌표. 그럼 다른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계점 좌표에 다른 게 있다 그러면 무조건 틀리다는 거예요. 무슨 부자만 살고 있다? 고부자. 강부자가 아니라 고부자. 강은 없죠. 그죠? 강이라는 게 뭐 없잖아요. 고는 고유번호 있으니까. 자, 4번에 정리 보세요. 정리. 여러분 왼쪽에 참고 있어요? 잠깐 보세요. 거기 참고에 경계점 잡히면 경계 없자고 그랬잖아요. 지목 없죠. 면적 없죠. 고부자만 살고 있는데. 맞죠? 네, 그런 것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정리 부분 볼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두는 지역에서의 경계 결정과 지표상의 보고는 뭘 가지고 한다? 좌표 가지고 한다 이렇게 나오지 지적 도면에 의해서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요 지적 공부에 그 등록된 사항들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이 자, 우리 종합적으로 다시 자, 해놓은 거. 요거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보세요. 자, 27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으로 옳은 거 쳐 있죠. 응? 그럼 아까 무슨 부자만 있어? 고부자만 있지. 2번이겠지. 고유번호하고 부호민 부호도. 여기에 좌표 하나 더 들어가지. 여기서요. 이 토지 이동 사유는 어디에 있었죠, 이거? 토지 대항에 있었지. 아까 경계하고 기준점 위치 있었죠? 이거 어디에 있었죠? 측량 기준점 위치? 도면에 8동그라미, 9동그라미, 10동그라미 있었잖아. 아까 건축물의 위치 있었죠? 이것도 어디에 있었죠? 도면에. 위치는 도면에 있었잖아. 경생도 그 위에서 나오죠. 위치. 그 위치. 맞죠? 면적은 어디에 있었어요? 면적. 토지양이 있었지. 다른 데 없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 잠깐 볼게요. 요 우측에 있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우측에 있는 거. 요거 지금 우리 4페이지 있죠, 그죠? 4페이지에 요거 강의 노트 4페이지에. 자, 토지양과 임야 대장에만 있는 거. 무슨 면계? 이동면계. 토지 사용 면적 해보실까? 자, 우리 공유전명부가 있는 거 뭐한 지분? 고소한 지분이죠. 우리 대지권 등록부는 고소한 지분에다가 플러스죠, 그죠? 플러스 세 가지가 다 아파트니까 뭐죠? 건물의 명칭, 전유 건물의 표시, 대지권 비율. 그래서 건전한 대비. 여기도 공유지에다가 플러스 되는 게 대지권 등록부. 자, 우리 도면에만 있는 거 전라도, 경생도. 요거죠. 자,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누가 살고 있어? 그렇지. 고부자만 살고 있네. 다른 부자는 없어요. 고부자만 살고 있대. 도면에 있는 거 전라도, 경생도 거위, 깨끗가는 거위는 도면에만 있다. 자, 그래서요.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볼 거예요. 아까 고유번호는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어디에는 없었죠? 도면. 장번호도 똑같은데 다른 데 없고. 토지양만 있는 거 무슨 면계? 이동면계. 아까 우리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게 있었죠, 그죠? 뭐한 대비? 그렇지. 건전한 대비는 다른 데 없고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다. 여러분 도면에만 있었죠, 그죠? 전라도, 경생도. 어느 지적 공부에만 있는 거 그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래 그게 다른 데 있다면 틀리잖아. 그리고 거기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나오면 그걸 찾아야지. 그래서 그걸 지금 먼저 암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도면에는 경생도
거위가 있었죠. 그죠? 자, 경계점 잡히는 가난한 사람의 사이가 부자. 그리고 요거 아까 지목 있었죠. 지목. 어? 토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있었죠. 지목. 도면에는 부월에 있었죠. 그죠? 지목과 축척은 같다 그랬죠. 그죠? 나중에 이건 암기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목도장, 축도장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목은 지목이고 도는 도면, 장은 토지장 이 말이죠. 이렇게 목도장, 또 축척도 마찬가지예요. 축도장 이렇게 암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해하고 해보시고 아까 소유자는 4가지 대장에만 있었죠. 그죠? 소, 대장 이렇게 암기하고 우리 소유권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분은 어디에만 지분이 있을까요? 그렇지. 공유전명부와 대지권 등록부. 여기에만 소유권의 지분이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면적, 개별 공시지가, 그죠? 이건 도면에 있다 이러면 X. 이건 토지장에만 있는 거지. 맞아요? 네, 자, 소유권 공유 지분이 있죠. 지분은 공유지와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다. 맞아요. 다른 데는 없어. 토지장에 지분 없어요. 토지장에 값 외에 며칠 이렇게 써있지. 소유자만 있지. 소유권 지분 없어요. 공유 지분은 공유지와 대지권 등록부. 자, 건물의 명칭하고 대지권의 비율이 있었죠. 이거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다. 5네, 5. 아파트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경계선과 측량 기준점 위치는 도면에만 있다. 이것도 5지. 아까 경생도 거의 도면에만. 다른 데는 없죠. 그죠? 부자 있었죠. 부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살고 있다. 그건 맞네요. 그죠? 부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었죠. 자, 6번을 헷갈리면 안 돼요. 경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돼 있다. X지. 경계점 좌표는 고부자만 살고 있지. 경계는 저기 도면에만 있는 거지. 4번에. 맞죠? 경계점 있다고 해서 경계 있다. 붕어빵에는 붕어 없어요. 자, 7번 보세요. 지목과 축척은 같죠. 그죠? 지목과 축척은 토지대항과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다. 오죠. 지목 토지대항에도 있었지. 맞죠? 축척도 있었고 도면도 있었고요. 자, 8번 하나만 더 볼게요. 고유번호는 도면에 등록되어 있다. X. 도면에만 없지. 다른 데는 다 있고. 고유번호는 도면에 없다. 예. 그 요것 부분도 아까 요 부분 앉아. 요 부분 있었죠, 그죠? 요 부분만 잘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쉬었다가 할게요.